그다음에 이제 좀 말 나온 김에 좀 새정치연합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네. 그냥 제 진단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이제 조직으로 보면 봉건제 국가 비슷해요. 네? 민주정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후들이 있고 예. 제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은 이제 군주고 거기 각 이제 자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모여서 그 크고 작은 제후들 중에 좀 센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파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비대위 나온 분들이고요. 나머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다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어요. 지구당이라고 하는. 지역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새정치연합은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는 민주주의도 하고 또 국회에 가면 당으로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하지만 그 당 자체로 보면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당은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한다고요. 그리고 대의원은 지구당 위원장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모여가지고 당대표도 뽑고 원내대표도 뽑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라시대 화백제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무슨 귀족정 비슷하기도 하고 또는 중세 봉건이나 혹은 중국 주나라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정당, 현대적 정당이라고 하면 당원들이 맨 밑에 있으면서 일반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원을 통해서 당 조직 안으로 수렴되어 들어와서 당이 국민의 요구를 못 받아들이거나 또는 심지어 눈치조차 제대로 못 본다. 그러면 이제 당권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과정 전체가 완전히 막혀 있는 당이기 때문에 개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혁신 못하면 이제 새정치연합은 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통성의 문제고. 근데 사실 솔직히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인품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하실 때 그 제도를 다 없앤 분이거든. 그래서 뭐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당 혁신은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합의한 거는 혁신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혼란을 수습만 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새정치연합 좀 안 달라지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괜히 그렇게 기대하시지 마시라.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이에요. 이 혼란은. 그죠? 안 그래요? 이주연 기자 어떻게 봐요? 네. 제가 4년을 출입했는데요. 항상 이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혼란이 있으면 끝을 내려면 최종적으로 당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당원에게 묻는 절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건 영주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 듣는 사람을 대의원으로 다 해놓고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국민들 속에서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새정치연합의 오래 묵은 문제이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하던 시도들이 다 좌절되면서 이 새정치연합 제1야당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오늘 문재인 의원은 아침 비대위 발언에서 정당 혁신에 대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생명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냉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혁신의 길은 있다는 것하고 혁신의 길이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 자체가.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그냥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또 출마하도록 공천을 보장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지구당 조직을 다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고 이걸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어떤 혁신도 불가능한 거 이 조건에서는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대권이 있고 욕심이라는 게 정치인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 당이 정권을 잡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리 지키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욕심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욕망이 별로 없고 후자만. 그러니까 전자보다 전체가 바뀌어서 자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하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재선을 보장받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시민들이 당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들어오게 하려면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당원으로 참여해도 아무 권한이 없고
그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마음에 들어서 말 잘 들어가지고 대의원 지명이라도 받아야 나와서 투표라도 해보는 거지. 이 조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당에 참여를 하겠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교통 정리는 되잖아요. 새누리당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되게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야당 총재 시절에 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 당 혁신 경쟁을 하던 무렵에 책임당원제니 뭐니 도입한 제도들을 지금까지 살려놓고 있어요. 정당 혁신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서 있다고요. 새정치연합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든 독재든 권위가 딱 있던가 아니면 진짜 민주주의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그야말로 봉건제도 같은 봉건제후들이 각각이 봉건제후인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비민주적인데 나는 집 대표로 나가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